필기 많이 해야 돼요. 책 한 장 넘겨보면 거기 앞에도 그지? 여러 군데 있죠? 필기 많이 해야 돼 오늘.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쌤이 글씨를 쓰는 것보다 그림을 조금 더 많이 그릴 거예요. 그 그림을 천천히 따라서 그리면서 쌤이 이제 막 설명을 할 텐데 그거를 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라는 건 딱 뭐 수업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뭘 할 거냐면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제 걔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도함수가 있을 건데 그걸 겹쳐서 그릴 거예요, 쌤이. 그리고 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 단원 이름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인데 다항함수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해당되는 거를 일단 편하게 해.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먼저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에요. 하나의 유형.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냥 이제 따라 그리면서 이제 느끼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돼. 자, 얘를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함수 fx라고 할게요. 함수 fx.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x좌표, y좌표, 그 x축, y축은 안 그렸어요.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도함수가 얻어질 텐데, 자,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x축에 평행한 접선이 그려지겠죠. 즉 미분해서 0이겠지. 자, 요 지점도 미분계수 구해보면 0이에요. x축에 평행한 접선이 그려질 거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쭉 타고 내리고요. 쭉 밑으로 타고 내렸어요. 자, 요 지점의 x값을 a라고 부르고 요 지점의 x값을 b라고 부를게요. 네. 자, 여기쯤에다가 이제 가상의 x축이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을 갖다 드릴게요. 지금 얘가 원함수인데 얘를 한 번 미분한 걸 여기다가 이제 겹쳐서 그릴 거예요. 겹쳐서. 지금 얘가 3차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이제 2차가 돼야 되는 거야. 얘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하나 그린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차가 될 텐데 2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이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양끝 방향이 위를 향하겠죠. 그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했다라고 해서 f 프라임 x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데 다시 잠깐 스톱. 얘를 원함수로 생각할게요. 야, 이거는 잠시 잊어. 얘를 원함수로 생각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자,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0인 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서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요. 가상의 x축 이렇게 그려서
번 더 미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2'x라고 쓸게. 자, 이건 이제 이계도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도함수. 자, 이거를 원함수. 그냥 함수라고 불러도 돼요. 원래 함수다 하면서 원함수. 자, 이거는 도함수. 한 번 미분했다. 자, 이건 한 번 더 미분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2차죠. 최고차항이 플러스예요. 미분하면 1차식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표기할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 자, 먼저 x값 a인 지점 봅니다. x값 a인 지점. 자, 이거 보세요. x값 a인 지점. 쭉 여기 x값이 a인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a가 0이다. 그지? 자, 그 다음 b인 지점 쭉 타고 올라가면 자, 이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돼? f'b가 0이다. 미분계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 자, 그러면 x축에다 표기해 보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부호를 본다. 부호. 자, 쌤 손 봐. 손 봐. 지금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리딩하면 이렇게 얻어질 거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플러스인 함수값을 나타내. 그지? 여기에서의 함수값, 도함수에서 얻어진 함수값 리딩한 거야.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y값을 읽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리딩해야죠. 자, 그럼 얘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 타고 올라간다. 잘 봐. a보다 작은 x값들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였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원함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도함수가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플러스 값을 얻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야. 그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죠.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함수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원함수는 뭐야? 증가함수야.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런데 a인 지점을 지났다. x값이 a인 지점을 지났어. 자, 여기 b가 될 때까지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지. 도함수가. 맞아?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서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갔더니 어때? 여기는 원함수가 감소하고 있어. 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미분계수 긋게 되면 여기서 접선 긋게 되면 마이너스 값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접선 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아래로 떨어지겠지. 되셨어? 다시 b인 지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또 플러스 함수 값을 가졌죠? 원함수에서 경향성이 어떻게 돼?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알게 되면 원함수의 증가 감소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지점을 다시 본다. x값이 a인 지점, 즉 여기는 함수값 fa를 얻게 되지. 여기에서 a를 대입하게 되면 얻어지는 함수값. 그런데 생각해, 증가했다가 여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한계점이죠. 증가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계속 증가한 거야.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다 다시 떨어져. 그럼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 경향성이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불러. 극대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점이에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점. 극대점.
그럼 이 극대점에서 얻어지는 함수값 y값 fa 얘를 뭐라 부르냐면 극대값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값을 빼고 극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값을 붙여줘요. 극대값. 자, 됐어요. 그러면 또 x값이 b인 지점을 볼까? 자, a를 지나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죠. 그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증가하지. 그럼 이 지점에 해당되는 얘를 우리는 극소점 이렇게 불러. 극소점. 그럼 여기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이 있겠죠. fb. 자, 얘를 뭐라 불러? 극소값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되셨어? 자, 잠깐 스톱. 얘를 잠시 머릿속에서 지어봐. 자, 얘를 원함수로 바라볼게. 이제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도함수에서 c보다 작은 지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 값을 갖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C인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플러스인 부분을 갖지? 됐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 지점에서는 어때? X값 C인 지점에서는 어때? 미분계수가 0인 거죠. 얘를 원함수로 얘를 도함수로 바라보았다라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손을 봐. 손을 봐. X값이 C가 되기 이전. 자, 여기를 봐. 지금 두 번 미분한 함수의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죠. 손 봐. 두 칸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원함수가 어떻게 돼? 위로 굴러게. 자, 그러면 이 C인 지점을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점을 하나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수학 2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 변곡점이 뭐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경계에 해당되는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계도 함수에서 두 번 미분한 함수에서 자, C가 C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지점을 봐.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한 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죠. 두 칸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 알겠어요? 원함수, 도함수, 이계도 함수 얘네들의 관계를 지금 살핀 거야. 먼저 다시 요약한다. 첫 번째, 도함수가 주어질 거야 앞으로. 이거 안 줘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얘를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원함수는 증가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원함수는 감소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면 걔는 이렇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다시 말하면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점. 증가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점. 그럼 얘네들이 갖게끔 되는 y값, 함수값, 걔를 극대값, 극소값. 이 두 개를 합쳐서 극값 이렇게 불러. 알겠어요? 용어 먼저 받아들여야 돼. 용어. 됐어? 자, 그 다음 얘를 원함수로 바라봤다면 얘가 도함수가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야 증가. 됐어? 0이 됐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지? 얘를 원함수, 얘를 도함수로 바라봤다면 얘 무슨 점이야? 극소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 알겠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직이라고 부를 거야. 매직.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사진처럼 쾅 하고 사진을 찍어서
눈을 감으면 얘가 떠오를 수 있게 이미지화 시켜놓으세요. 알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쌤은 계속 얘기할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이 이후 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사용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해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여기다가 쌤이 지금 표를 그릴 거거든요. 표 사이즈 보고서 필기하셔. 표 사이즈 보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마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멈췄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마냥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6가지가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있을 수 있는 걸 다 그려보면 6가지가 있는데 지금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얘 하나만 알면 나머지 3개는 그냥 부호만 바뀌었다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개를 여기다 하나씩 그려보면서 얘네들한테서 생겨나는 특징들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특징. 자, 여기 첫 번째에다가 얘를 갖다 그렸다. 첫 번째에다가 자, 얘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고, 자 얘는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마냥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고, 자 여기가 지금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 자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쌤, 미분에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접선인가요? 앞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접선도 있지만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접선 두 종류가 있어요.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도 접선이지만 뚫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이런 형태의 접선을,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자, 요 지점의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요 지점의 x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는 없어요. 자, 표를 사이즈를 밑으로 조금 늘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뭔가 표기를 조금 해볼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프 개형.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다루고 있냐면 3차 함수 그래프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y는 fx가 이렇게 써졌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얘가 지금 3차란 뜻이에요. 3차. 그러면 지금 알파를 여기다가 그 f 프라임 알파가 0이겠죠.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0, 미분한 다음에 베타를 대입하면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는 도함수꼴 방정식에 해당되는, 즉 f 프라임 x는 0에 해당되는 얘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지금.
도함수 걸 방정식. 자, 3차였단 말이죠. y는 fx가.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차가 될 거죠. 그럼 2차식은 0 했으니까 지금 이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얻어졌다는 얘기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얻어지겠지.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여기는요. 값이 같은 중근이 얻어진 거야. 여기는 중근이 얻어졌어. 그러므로 판별식 T가 0이 돼야 되겠지. 자, 쌤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자, 가령 y는 x 세제곱이 있어. 이거 살짝 미분해봐. 3x 제곱이지. 그러면 거기다가 0 대입하면 0인 거야. 자, 얘가 y는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점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이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선생님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y는 x 세제곱.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심플하니까. 자, 얘는요 두 허근이 얻어집니다. 자, 근데 허근은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여기다 표기할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잠깐 표현을 해볼까? 극값이 어때? 극값. 극값. 자, 여기는 극대도 한 개 있고요. 극소도 한 개 있죠. 극대 극소가 동시에 다 존재하지. 여기는 없어. 여기도 없어.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죠? 자, 그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니? 물어봤을 때 얘는 역함수가 없고요. 얘는 역함수 그릴 수 있고 얘는 역함수 그릴 수 있어요. 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쌤이 지금 여기다 그림을 하나 살짝 여기다 그려볼게. 자, 가령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놈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에 y는 x가 가령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그린다는 얘기는 y는 x 대칭이에요, 그죠? 대칭된다는 얘기는 포개어진다는 뜻이야. 포개어져. 그럼 얘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지금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됐어? 또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지. 왜요, 그러면?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존재해야지 그게 함수란 말이지. 보셨어? 그러니 y는 x 대칭시키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 뜻인 거야. 얘는 되고 얘는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니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존재성 여부만 따지시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이 플러스다. 그 값이 있어.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3차 함수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얘 아니면 얘로 그림을 그려야 돼. 구조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 이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저쪽 지운다.
여기 치워도 되죠 이제? 다 썼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게. 근데 4차 함수는 조금 더 많이 복잡해요. 일단 예를 들어볼게. 최고창이 플러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림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얘가 툭툭툭툭 누가 쳤다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펴져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좌우 대칭이 되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극소가 지금 두 개고 극대가 하나인데 극소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이 얘 왼쪽 게 반드시 이렇게 큰 법은 없어요 또. 그래서 대칭성 자체가 달라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얘를 누가 툭툭툭 친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더 펴져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좌우 대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 극소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이 같아서 이렇게 W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여기나 여기가 또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게 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지. 위로 볼록으로 뒤집어 놓으면 또 많아. 너무 많아. 따져야 될 게.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는 다 따질 수가 없고 대표적인 거 요 4개 가지고 판단한다. 요 4개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거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도록 문제를 해석할 거야. 알겠죠? 자, 사이즈가 조금 더 클 거야. 표 사이즈가 방금보다. 왜냐면 그림 4개 그려야 돼. 바로로. 자, 표를 먼저 그려. 개형부터 먼저 그려놓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지점을 누가 툭툭툭 쳤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짝 멈춘다라고 자꾸 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3차에서 이런 걸 했어요. y는 x 세제곱. 자, 얘 그림을 그리게 되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오른손 들고 왼손 내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오른손 들고 이렇게 왼손 내려 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미분을 했어. y 프라임은 3x 제곱이 된단 말이죠. 아래로 볼록한 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접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이런 접선 그릴 수 있고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이런 접선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긴 2차원이잖아요. 칠판도 2차원, 지금 뭐 책이나 공책도 2차원. 확인할 길이 없어. 지금 이렇게 표기한 건 쌤이 그냥 자, 여기는 이런 점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표기법에 불과하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쌤은 어떻게 확인해요? 미분해봐야 돼.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지면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얘가 조금 더 펴졌어. 툭툭툭툭 쳐가지고 펴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좌우 대칭이 되는 구조가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요 지점 미분해서 0되죠. 요 지점 미분해서 0되지요. 요 지점 미분해서 0돼요. 자,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고 자, 여기를 감마라고 잡게. 자, 여기서 뚫접 생깁니다. 뚫고 지나가는 접선 생겨요. 여기에서 극소 됩니다. 극소.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볼게. 자, 여기 극소지요. 자, 여기 극소입니다. 자, 그러면 y는 fx라고 쓰여져 있던 얘가 4차였어요. 4차. 그럼 쟤를 미분하게 되면 3차식이 되겠죠. 그 3차식은 0 하고 잡게 되면 3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f'x는 0이다라고 나온 얘는 3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자, 생각.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정식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식이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첫 번째 x-1, x-2, x-3 능력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 실근 생길 수도 있지. 아니면 x-1 곱하기 x-2 전체 제곱은 0이라고 해서 하나의 실근과 값이 겹치는 중근이 생길 수도 있어. 됐어? 또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하나의 실근이 나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또는 x-1의 세제곱은 0이다라고 해서 값이 같은 놈이 3개가 겹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첫 번째 상황이야. 얘가 두 번째 상황이고 얘가 세 번째, 얘가 마지막 상황이야. 식으로 보니까 알겠어? 이런 상황이 돼. 4차 함수가 나오는데 걔를 미분했어. 일단 미분해가지고 는영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3차식 되는 거 아니야. 3차식은 0 했으니까 3차 방정식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을 내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지만 그래프 개형을 결정할 수가 있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근의 형태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알겠어요? 그걸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게 3개 나오면 그림이 첫 번째 저렇게 그려지는 거고 중근이 나오면 두 번째 스타일로 그려야 되고 허근 나오면 얘고 삼중근 나오면 얘인데 얘는 잘 안 나와. 왜? 뻔하니까. 낼 게 없어요. 시험에. 얘는 잘 안 나와. 자, 얘는 자, 그래프 개념이야.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실근의 형태를 쓴다. 지금부터 실근의 형태.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얻어져야 되지. 되셨어? 자, 얘는 어때? 실근 한 개, 중근 한 개. 이렇게 얻어져야 돼. 됐지? 얘는 어때? 실근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허근 얻어줘야 돼. 어차피 허근 나오면 쌍으로 따라다니니까 켤레니까. 그죠? 자, 여기는 어때? 3중근 생겨. 중근은 2개가 겹친 거고 3중근은 3개가 겹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극값을 구해봅니다. 극값. 극값의 형태 어떻게 되니? 첫 번째 거
극대 하나 생기고요. 극소 2개 생겼어요. 자, 얘는요. 극소 1개 있어요. 여기는요. 마찬가지 극소 하나 있고 여기도 극소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싹 다 역함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역함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부터 약 한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쌤 컴퓨터 켜야 되니까 매직 그림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세 번째, 이거를 머리에다가 사진 찍어서 옮긴다 생각하고 지금 다시 보세요.